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히 여겼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고 좀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사님하고 또 본부장님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시장이 뭔가 희망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 네. 계속 박스권 하단에선 반등 나오는데 그렇다고 뭔가 추세를 돌리진 않고 좀 그렇죠. 애매한 포지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지금은 좀 부각되고 있는 악재가 이제 전쟁 리스크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방금 이제 또 마감 방송하고 오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이제 차트가 조금 추세가 좀 어정쩡하다. 이게 이제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주 화끈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수급도 이제 한 업종, IT 업종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쏠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빅텍, 스페코 이런 전쟁 테마주들이 살아 있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화끈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 지켜볼 부분들이 좀 있고 대신에 계속 이제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호재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월가에 이제 긍정론자들의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 오.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릴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긴축 완화와 관련된 이제 메시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는 상당히 좀 폭발력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9월 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제 조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이 고금리 장기화와 관련된 이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리스크가 사실 이게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날 이스라엘 간다라고 하는데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을 뭐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이제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제 긴축 완화가 증시에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분명히 좀 온다. 10월 안에 이제 그런 타이밍이 이제 한번 맞닥뜨려지면은 좀 시장이 강한 추세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네. 9월에 그 급락장 보고 애매한 거 보면 참 애매한 게 나은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을까요? 수상 종목 업앤다운 10가지 반도체, 2차 전지, 비철금속, 방산, 리튬, 핵, 융합, 로봇 이렇게 다양한 테마 업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열어보도록 하죠. 뭐 오늘 1, 2위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이 네. 있었고 대우에일이 하한가를 갖고 EV 첨단 소재는 모비스와 함께 상한가 정말 드라마틱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네. 4.7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좀 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엔비디아 이야기도 살짝 있던데요. 그렇죠. 어제 사실 이제 좀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부각됐던 호재 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B100이라고 하는 차세대 AI 가속기를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런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살짝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콜테스트가 진행 중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단호하게 엔비디아에서 논의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차세대 HBM3E 이제 5세대 HBM도 엔비디아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주말 동안에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망가지지 않았었다면 아마 어제 뭐 13만 원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하루 늦게 좀 호재가 반영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모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전망치를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영업이익은 한 1조 6천억 정도 이제 적자로 전망을 했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좀 줄긴 했어요. 줄었죠. 그리고 이제 또 디램이 흑자 전환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디램 흑자 전환이 이제 뭐 때문에 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왜 좀 PB가 좀 엇갈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단번에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디램이 우리가 뭐 모바일 디램일 수도 있고 아니면 PC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디램 중에서도 그래픽향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픽향이라면 결국은 HBM, 그렇죠. HBM,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3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좀 늘어나면서 디램이
전 세계 이제 메모리 기업들로 따져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또 선점을 하는 그런 이제 지위를 확보를 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좀 잇따르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SK하이닉스. 그렇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무시했는데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무언가 좀 느낌이 차트를 보면 제가 좀 네. 차티스트잖아요.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딱 가지고 네. 상단을 계속 몇 번씩 그렇죠. 시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제 시도들을 계속 하다가 네. 그게 이제 오늘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까 상단 돌파에 이제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들이 만만치 않게 맞아요. 매수를 했어요. 뭐 앞서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매수한 거에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제 배팅을 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빨리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살 종목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긴 사야 되겠는데 가장 좀 믿고 배팅할 만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SK하이닉스 살까 말까 고민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돈 없대 유증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저를 흔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 13만 원 다시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가 좀 저는 궁금한데. 네. 더 갈 수 업앤다운. 있죠. 뭐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충분히 이제 오늘 뭐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를 뚫었다는 것 자체는 네. 아 지겨운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혹시나 조금 되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직전 저점 부근에서는 다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SK 하이닉스가 계속 급등을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15만 원, 17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추세 자체는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쨌든 적자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되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결국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말 그대로 이제 이 HBM을 제외한 나머지 D램 업황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그리고 이제 DDR 전환, DDR5 전환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이제 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뭐 서머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특히 서버 D램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서버 D램 수요가 빨리 회복이 좀 되고 북미양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뭐 중국 쪽은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되어야만 SK 하이닉스 주가가 추가적인 이제 상승 동력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오늘 차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매물력을 뚫어내고 차티스트가 보기 어떤가요? 15만 원 정도의 네. 룸이 좀 열려 있어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목표가 증권사들 평균적인 목표가가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타겟 프라이스를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한 15만 원 정도 잡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좀 끌고 가. 어차피 반도체 업황은 올해는 이제 바닥 다진 거고 네. 우리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을 거다.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AI 뭐 가속기 AI 생태계 시장에 HBM 이제 또 숟가락을 좀 올려놓은 상태고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이제 HBM 매출 성장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뭐 영원히 SK 하이닉스가 계속 좀 독점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계속 이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제가 지난주에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은 비중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대형주로 포트에 뭐 담아놓고 15만 원 정도까지 이제 공략을 좀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내일장도 업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4.75%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거와 달리 오늘 또 강한 흐름인데 좀 이슈가 다른 EV 첨단 소재 볼게요. 네. 요거는 뭔가 실적 베이스 업황에 대한 기대에 올랐다면 EV 첨단 소재는 테마로 오늘 그렇죠.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리튬 때문에 상한가 같습니까?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 네.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 저는 뭐 다른 테마 떠나서 이 종목들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아. 그야말로
반의 반 토막 정도 이제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 보름이라든지 또 전쟁이 다시 터지니까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또 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이제 공급망 왜곡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급등하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걸 좀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아직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이제 제기가 좀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테마의 좀 순환매 차원에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선택 탑3에서 리튬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 네. 한 분이 그러셨어요. 왜 증권가에서는 이제 구리가 뭐 풍력이라던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족하다.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 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데 리튬에 대해서는 자꾸 목표,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네. 왜 증권가는 리튬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게 보는지. 증권가가 에코프로를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단순히 그거예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거를 이제 못 맞추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수요가 지금 약간 좀 부진해졌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때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저가 마케팅하고 많이 이제 좀 밀어내게 하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상당히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조금 효과가 좀 사라지고 전기차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에 내가 과연 전기차를 사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소비자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잉 투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증권가에서 가장 또 안 좋아하는 게 이 과잉 공급 과잉. 투자거든요. 네. 이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배터리세 가격 떨어지고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한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 자체는 이건 이제 제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불가역적인. 우리가 다시 전기차는 다 버리고 내연기관차로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수요 부진이 일시적으로 좀 생기고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됐을 때를 감안하면 여전히 배터리 설비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게 과잉 투자가 될지언정 길게 보면은 여전히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10% 내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을 놓고 그리고 이제 소재나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많이 빠진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저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그중에 또 눈에 띄게 먼저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TCC 스틸 오늘 또 강원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단의 종목들도 뭐 테슬라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실적이 이제 나올 거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업황 침체를 이제 좀 겪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어닝 쇼크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이제 좀 털어냈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는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오늘 이제 주가 상승에 반영이 충분히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권가 전망을 떠나서 주가가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공략하는 측면에서도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리튬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했으니까 EV 첨단 소재 오늘 이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바로 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또 조정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우리가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이 단기 파동으로 그냥 50% 100%씩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제 시세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가 또 좀 다 수입을 해서 써야 되고 특히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그게 오히려 테마로는 더 강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등이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업이긴 한데 그 안에서 가격적인 좀 단기 네. 반등, 단기 하락 요런 그 트레이딩 전략을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9위에 있는 모비스로 가볼게요. 오늘 저는 모비스 또 상한가 가서 초전도체로 엮였나 했더니 오늘은 뭐 자기 사치 소각 이야기도 있고 네. 방사선 치료 테마로도 묶인 거 있던데. 원래의 모비스가 이게 뭐 중입자 가속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오. 오늘은 그 사채 소각 관련 사채 소각이 뭐냐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메자닌 소위 말해서 뭐 전환 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런 사채들을 많이 발행하는 그 사채 발행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종 사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상장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하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의 조달 비용이 워낙 높고 또 기업들이 은행 가서 이제 막 대출 심사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워낙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해가지고 투자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전환 사채 발행하는 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네. 너무 지나치게 전환 사채를 많이 발행해 놓으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거잖아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오버행 이슈 곧 주식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면 기존 주주들의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자닌이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은 재무적으로도 조금 안 좋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전환 사채를 한 100억 정도를 이제 조기에 상환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모비스가 그냥 뭐 허접한 기업인 줄 알았더니 돈이 좀 있는 회사구나. 네. 미리 이제 전환 사채도 소각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구나. 요런 이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좀 재료가 좀 된 것 같고. 고전에는 이제 이 모비스가 중입자 이제 가속기,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제 테마로 부각이 좀 됐었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올 연초에 한 3천억 정도 주고 일본에서 이제 중입자 가속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네. 전립선암에 걸린 이제 환자를 그 중입자 가속기로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모비스가 그런 이제 중임자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일본에서 도입해 온 그 중입자 가속기에 모비스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관련 테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덩달아서 이제 같이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서 많은 분들이 모비스 뭐하는 회사야 하고 검색을 많이 해보신 것 같고 네. 끝까지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있는 회사인가 좀 기대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내일장 그리고 모비스의 좀 더 후에 그 전망까지 네. 본다면은 영민 매니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가장 좀 고민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아, 모비스요? 사실은 이제 다운을 했다가 네. 업으로 바꿨거든요. 업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한가에 어쨌든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전고점 트라이는 한 번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7,100원, 200원 그 정도 수준까지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그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업 의견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위험할 수도 네, 있으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테마들이 단기간에 확 부각이 좀 됐다가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또 엑시트할 기회를 안 주고 주가가 또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또 일부 차익을 좀 챙긴다.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비스의 업은 기술적인 면에서 업이다라고 네. 의견 드렸고요. 마지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님이 오늘 10가지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급도 좀 하고 싶어요라고 직접 꼽아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희 제가 엄마가 주식을 안 하신 분인데 네. 엄마 돈 20만 원만 넣어봐봐 해가지고 네. 한 주를 받았어요. 두산 네. 로보틱스. 근데 저희 주가가 왜 이러니? 왜 자꾸 떨어지니? 이걸로 뭐 저녁 먹을 수 있다며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기다려봐 이러고서는 네. 지금 묻혀두고 있는데 이 로봇 그날 이거 상장된 첫날 바로 팔았으면 좋은데 그죠? 아 근데 또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또 욕심 때문에 네. 못 파신 분들도 그냥 딱담을 또 간다고 하니 맞아요. 기다려봤죠.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이 워낙 좀 강했었고 그게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돼버린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K세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세론 뉴스가 상당히 좀 무서운 나라거든요. 맞아요.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뭘 해도 그냥 뉴스가 터지면 그냥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되고 나서 이제 따블은 갔었는데 따따블 못 가고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이 다 이제 끝나다 보니까 다른 로봇 종목들도 같이 이제 좀 와르르 좀 쏟아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제가 굳이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포함을 시킨 건 단기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런저런 뭐 이유들 다 차치하고 어쨌든 로봇 산업은 상당히 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 결국에는 또 이런 성장주들 중에서 또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또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성장성도 있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 테마가 아니라 그냥 업황의 사이클로만 좀 접근을 하면은 로봇 종목들 지금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업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업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정윤 아나운서 차티스트라고 해놓고서는 왜 상장 전에 네. 못 팔았냐고 하는데 그 차티스트가 욕심을 부리면 이게 과거 기록이 없으니까 차티스트가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세내 기준은 좀 힘들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오늘. 네. 이평선이 없어서 할 그렇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차티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이평선 보고 이평선 깨지면 손절, 네. 뚫고 올라가면 이제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업 의견 성장성은 있다. 네. 그리고 뭐 T 로보틱스 이야기도 협동 로봇도 같이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의견은 어떨지 업앤다운 한번 볼게요. 대오웨일만 빼고 지금 다 업이에요. 이거 네. 너무 희망찬 흐름 아닙니까? 아니 뭐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오늘 전 종목 다 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한가 박혀 있는 대오에이엘은 차마 이제 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운을 드린 거고 웬만큼 이제 뭐 주가 조정 받은 종목들 거의 대부분 종목들 뭐 몇몇 테마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과감하게 업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 마감한 대오웨일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그렇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운이었고요. 그럼 10가지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어떤 겁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낙수 효과가 충분히 좀 있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또 제법 강하게 또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베스트 종목은 IMT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이것도 새내기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사실 소개도 해드릴 겸 물론 오늘 한 20% 정도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또 오른 걸 또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총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2천억 정도거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고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화끈하게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은 후공정에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만드는 기업들, 프로텍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HPSP 네. 이런 이제 레이저 장비라든지 어닐링 장비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 어닐링이 뭐예요? 어닐링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닐링 장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열을 가지고 보통 이제 1000도씨 이상의 이제 고열을 가지고 뭔가를 녹이고 이제 붙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고열을 반도체에 쬐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손상이 있는 걸 고열이 아니라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수소 어닐링을 통해 가지고 손상을 최대한 좀 줄이고 고온이 아닌 이제 고압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이제 HBM 공정이라든지 이제 D램 적층을 할 때 쓰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특히 HPSP 같은 경우에는 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잘 움직이다 보니까 IMT 같은 기업들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모가 14,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제법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모가가 너무 싸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장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이제 조금 싸게 책정이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총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IMT가 이제 주력 매출이 전부 이제 레이저 장비 쪽이거든요. 이 레이저 클리닝 장비는 보통 여러분 요즘에 이제 러버 소켓, 뭐 테스트 소켓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켓 끝부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제 레이저 클리닝 장비. 그 다음에 CO2 클리닝 장비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웨이퍼를 계속 이제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종이접기 할 때 풀로 이렇게 붙이기 전에 뭔가 묻어 있는 걸 쓱쓱 닦아내고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딱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CO2 클리닝 장비인데 그런 장비들을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장비 어떤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요즘에 조금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과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HBM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오늘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금 누르면은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목표 시총을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3만 7, 8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기 목표가를 이제 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내기 주인 IMT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 오늘 뭐 유튜브도 하십니까? 오늘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요즘 제가 무방을 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뭐 여기서 만나면 되니까요. 네. 네, 오늘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